동물의 변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설명하기 전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발음법이 있거든요. 요 중학교 2 학년 때 언급이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고거 미리 좀 한번 언급을 해 보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표준 발음법 5항 관련해서 시험이 잘 나와요. 그 5항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표준 발음법 5 항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좀 바꿔 봤고요. 이거는 뭐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또 자료 정리해서 얘기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 5 항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표준 발음법 5 항은 이중 모음에 대한 발음에 대한 규정이에요. 특히 이중 모음 중에서도 일단 중요한 건 어떤 발음이냐면 의 발음, 의 발음을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거에 걸려서 시험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라고 쓸 수 있더라도 쓰이더라도 발음은 무조건 단모음화 발음합니다. 이중모음을 단모음화 다 발음해요. 예를 들면 요런 걸 쓸 수 있어요. 자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는 선생님이 다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다혀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규칙을 안 배워서 그런데 최종 발음이 다쳐 발음납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다쳐라고 쓰면 틀려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다쳐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왜 그러냐? 용언의 활용성에 대한 발음 규칙 때문에 그래요. 용언 특히 지읒 계열이죠. 지읒, 쌍지읒, 치읓이죠. 얘네가 여를 만나면 여가 다 발음 나는 게 아니라 어로만 발음이 납니다.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함정 문제에 빠지지 않고요. 얘 발음에 대해서도 좀 나오죠. 얘는 얘의 이외의 얘는 어이로도 발음될 수 있다. 자,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얘의 이외의 얘는 어이로도 발음해.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럼 얘래는요? 얘래는 어떻게 발음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이 외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이중모음 그대로 발음해서 얘래로 발음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가 아닌 다른 뭐 혜택할 때 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발음하겠다는 거야? 그치? 그냥 어이로 발음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 발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음의 첫 소리로 오는 의, 조사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오는 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 이런 발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항은 따로 봐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오항과 관련된 문제가 접목돼서 출제가 됐을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항의 내용을 지금 여기 종이에다가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정리할 데 없다? 그럼 왼쪽 면이 다 이면지일 거예요. 거기다 정리하시면 돼요. 요즘 발음법 5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래 있죠? 예래. 예래는 그냥 그대로 예와 레로 발음을 하고요. 그 이외의 예래로만 발음. 그리고 그 이외의 여모음은요. 어이로 발음하죠. 어이로 발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발음하는데 이게 허용입니다. 허용. 그죠? 허용이기 때문에 허용, 그죠? 그러니까 얘는 원칙은 뭐예요? 예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혜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했으니까. 얘는 원칙적으로는 그냥 여의로 발음하는 거고요. 어이로를 발음하는 게 허용된다는 거지. 혜택은 원칙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둘 다 되네. 둘 다 발음해도 돼. 그죠? 둘 다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야. 근데 문제 풀 때 잘 봐야 되죠. 누가 또 원칙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럼 그때는 또 잘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다음 예래는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누구냐면 이제 의 발음이죠. 그래서 의 발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안해요. 의 발음 말고 요거 합시다. 용언의 활용형 활용의 용언이어야 돼요. 용언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돼. 얘네들은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로만 발음해. 단모음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알겠죠? 저는 그런 것들 하나 기억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 발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의 발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첫 음절의 의. 첫 소리에 오는 의 있죠? 얘는요, 의로만 발음해요. 그럼 관련 예시가 뭐 있어요? 의사죠. 그럼 얘는 그냥 의사로만 발음합니다. 자, 두 번째, 둘째 음절, 이후, 이후의 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의로도 발음해요. 의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가 허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둘 다 된다는 거죠. 둘 다. 그리고 세 번째, 조사의죠. 그럼 선생님 조사의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체온 뒤에 옵니다. 체온과 결합해 있다는 거. 얘는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에로 발음하는 게 허용. 그럼 결국 원칙과 허용은 다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표준 발음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얘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음을 첫 소리로 하는 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얘는 이렇게만 들어가요. 여기가 자음이야. 해당 자음이 들어가고요. 자음을 넣어서 그냥 1. 이렇게만. 자음의 앞에 2예요. 로만 발음해요. 다른 건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모르니까 예를 들어보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첫 소리 자음 그대로 유지하고 모음만 2로 해서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둘째 음절 예를 들면 주의가 있네요. 그럼 얘는 주의도 되고 주의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 해보면 우리가 뭐 해볼까요? 나라의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나라의도 돼. 나라애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시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거는 기초학습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저번 시간에 아마 이거를 다른 말로 음절말의 평파열음화이다. 음절말 평파열음화라고 한다는 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음은 예사소리, 그듭으로 바뀌는 거 얘기하는 거였고요. 파열음이 다 그듭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드브에 관련된 거 있어요. 자, 개념 적어볼게요. 개념은 음절의 끝소리가 자 7개로 발음나는데요.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주 쉬워요. 가느다란 물방울로만 발음되는 거. 귀여 발음나는 현상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음의 변동이랑 바뀌어야 됩니다. 잠 같은 건 안 돼요. 똑같이 발음하는 건 안 됩니다. 알겠죠? 바뀌는 게 중요한 거다. 바뀌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용하는 거 있죠? 받침. 받침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죠? 꽃에다 미주라고. 받침 하나야. 받침 한 개 있으면 돼. 자음이 하나인 거예요. 걔네가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닐 때입니다. 이 아닐 때 적용입니다. 아니어야 이거에 속하는 걸로 바뀌죠. 그치? 그렇게 해야 돼. 네, 쌍받침 있어요? 쌍받침은 된 소리로 된 거라고 했죠? 네, 쌍기역하고 쌍시옷. 그래서 쌍기역은 기역으로 발음날 거고, 쌍시옷은 디귿으로 발음날 거예요.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볼게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 여기가 별표, 의문의 변동에서 사실은 얘가 조금 골치가 아파요. 얘를 좀 잘 볼게요. 자, 얘가 누구를 만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야. 자음은 요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근데 모음을 만날 때가 문제인 거야. 그리고 헛받침과 쌍받침이 모음인데 형식 형태수를 만난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형식 형태수는 뜻이 있나요, 없나요? 그지? 뜻이 없어. 문법적 기능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